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세 유입과 산업 생산 지표 호조로 1%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6거래일 만에 반등해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바이오 정보 분야를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긍정적인 결론이 얻어질 경우 연말부터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승용차, 금, 골프용품, 위스키와 같은 사치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4 예약 판매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지만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현재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1750선을 일단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증시를 외면했는데요. 어제까지 닷새 연속 팔면서 어제도 현물을 1000억 이상이나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선물 쪽에서는 장중에 7000계약 이상이나 사면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 우위를 기록하게끔 베이시스를 콘텐코로 돌려놓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어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기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드디어 돈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네, 기관의 특별히 투신권의 매수가 좀 잡혔습니다. 어제 기관이 끌고 프로그램이 밀면서 증시가 1750선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5일 이평선이 위치한 1740선 중반도 거뜬하게 일단 위쪽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는 11포인트 정도 뛰면서 1755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580선을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 의견 보고 거절당하는 그런 종목들도 속출하는 등 안 좋은 코스닥의 뉴스들도 많았었지만 이 같은 악재 딛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매수관이었나 싶습니다. 외환 시장 요즘 방향을 못 잡고 있죠. 1180원이 어제 5거래 만에 다시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1170원대 어제만 하더라도 10원 이상이 빠졌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한번 볼까요? 경기 부양책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장은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대만은 약간 주춤했지만 일본은 왜 같이 오르지 못했을까요? 네,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어떤 식으로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0.4% 뛰었고 일본의 니케이는 반대로 0.4% 밀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한번 분위기를 보죠. 네, 드디어 다우가 반등세에 동참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오른 모습 오래간만에 봅니다.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1% 이상 오르면서 1400포인트를 살짝 넘기면서 끝이 났는데요. 산업 생산이 무엇보다 예상보다 2배나 웃도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홈디포 등과 같은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물론 좋았었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 만에 턴하면서 플러스적으로 말이죠. 디플레 우려를 완화시켜준 점도 긍정적이었는데요. M&A 재료까지 나오면서 지표, 실적, M&A까지 플러스 마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뉴욕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은 디플레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단 다우까지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시켜놓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우리 코스피가 이미 1750선까지 올라왔었죠. 오늘 글쎄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오늘 우리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엽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줄고 특별히 기관 투신권에서 좀 사주면서 1750선 때까지 올라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뉴욕에서 디플레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슬슬 더블디비나 경기 얘기가 좀 들어가는 걸까요? 예, 최근 우리 시장에 좀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은 상태에서 한 3, 4일 정도 더 빠지지는 않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흐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미국에서 지수 상승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시장에도 일단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세계 시장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월에 FOMC 경기 판단 하향 및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동반 급락했던 증시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조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도 최근 4일간 외국인 매도문에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지난 주말 미국의 소매 판매 및 소비자 신뢰 지수가 완만한 개선 기조를 보였고 물가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다소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그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고 서유럽 주요국들도 시장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그 세계 경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회복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세계 주요국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 좀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뉴욕장이 어제까지만, 그러니까 간밤 말고 그 전일 밤까지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반등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도 뭐 요 며칠은 또 최근 들어 연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뉴욕 증시가 오늘 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앞서 김건수 차장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반전의 추세적인 턴을 하는 모습 정도는 아니고 일단 밑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정도다라고 크게 긍정적인 해석까지는 안 하셨었거든요. 뉴욕과 중국, 일단 G2 국가 분위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최근 그 지수 급락의 원인이었던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까지는 역시 이렇다 할 반전의 모습을 못 보였었습니다. 네. 또한 그 뉴욕 증시 못지않게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중국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동향에서 그 수출 증가율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수입 증가율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내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IT, 자동차 그리고 중국 내수와 관련된 그 업종들까지 향후 중국의 내수 시장 그 성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관련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내수 둔화 조짐은 중국 정부의 긴축 우려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악재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주시하시면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좀 같이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IT 자동차 섹터는 사실 중국의 또 내수하고도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엔화 강세하고도 역시 맞물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간밤에는 조금은 달러 유로라든가 달러 인덱스 최근의 흐름과는 살짝 다른 모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지만요. 엔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경기 둔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한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IT 자동차 수출주에는 글쎄 일본의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는 좀 호재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항상 영향을 주는 게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특히 엔화 그리고 네. 위엔화는 아직까지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말로만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하지 시장에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또 우리하고 가장 또 수출 관계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그래서 엔화 관련해서 움직임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엔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엔고 현상이 한번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후에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고 현상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 기업에게 좋다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재 경기 모멘텀 둔화가 지속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엔고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화는 강세를, 원화의 경우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시장은 차별화가 나타났고, 우리 시장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IT와 자동차, 이런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미국이 일본의 엔화 약세를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엔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일본 업체에 비해서 유리한 모습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화의 상승 속도가 엔화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면 오히려 일본과 경쟁 상태에 있는 그 수출업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뭐 엔고 현상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면은 글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유동성이 우리 증시에 안 흘러와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원화 절상 속도가 엔화 절상 속도만큼 그 이상 빠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엔고 현상 정도 지금의 분위기라면은 우리 IT 자동차 쪽에는 호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엔고 현상 지금 정도의 엔고 현상의 그 원화 절상 속도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시간에는 사실 뭐 IT 자동차 수출주 사실은 추세적으로도 꺾일 가능성 조짐이 조금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어서 지금 오늘 엔고의 수혜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IT 자동차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주도 없고 IT 자동차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하락만 멈춘 모습 정도고 그 사이에 뭐 내수주도 일부 움직였다고 하시면 또 그런 것도 어떤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IT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특히 엔화라던가 원달러, 환율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한데 자동차 업종은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일정 부분 계속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환율 이런 것보다도 그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따로 I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기아차 소울 같은 경우에 단 한 건 소비자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미국 정부에서 리콜하고 뭐 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에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또 미국에서 그 도요타에서 그랬듯이 또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좀 과도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누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좀 혼조인 장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적으로 좀 여쭤볼 것이요. 하반기에 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좀 긴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IT 자동차가 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다 그러는데 실적 쪽에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최근 요 며칠은 그냥 조금 버텨주는 정도 오히려 바꿔 말하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도 IT 자동차의 움직임이기도 한데 글쎄 그래도 그에 앞서 많이 빠졌고 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격 메리트를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실적의 어떤 모멘텀을 쫓아가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투신권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낙폭을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그 IT와 자동차 위주로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도 주도가 없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낙폭과대주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가 뭐 이런 방향에서 좀 투자자들이 혼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에 투자할 것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및 향후 업황 개선 기대감보다는 그 가격 메리트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IT주에 관해서도 일부 또 매수 의견을 내는 쪽이 있는데 사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로 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IT주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환율 예감도가 국내 수출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좀 그 이익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익이나 3분기에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견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단기적으로 일단 하반기 업황 회복보다는 아주 단기적인 낙폭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IT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단기 그 낙폭에 따른 반등 기대하고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IT 자동차를 좀 길게 들고 가는 것은 글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원화 강세 얘기를 하셨었고요. 아까 또 엔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화 강세도 역시 엔고와 맞물려서 속도 비교도 살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출주의 여러 가지 얘기들, 변수들이 많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역시 우리 원화 강세, 그러니까 내수주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제 기억에 현대백화점도 한 번쯤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셨던 기억도 나고 건설주 얘기도 쭉 해오셨던 것 같은데 역시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 그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월초에 그 줄기세포 상용화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한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뭐 좀 갑작스럽게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 줄기세포 관련주나 그 2차 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지속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단기간에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개별주들의 경우 어느 쪽에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올라간다면 또 단기간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시세를 낼 수는 있지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손절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고 생각처럼 안 움직이신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오르는 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바로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서 거래 활성화 방안이 예상되고 있는 건설주들. 그 어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이런 건설주들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실적주들은 지금 실적이 좀 공백기이기 때문에 다음 3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 달 이상이 지난 뭐 컨퍼런스 뭐 예상치라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에 좀 재료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작은 재료라도 찬다면 뭐 말씀드렸듯이 거래 활성화 방안 이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7월 수출 증가율 둔화 이런 걸 볼 때 수출 모멘텀은 둔화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수주인 그 철강, 유통, 은행, 건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한두 업종에서는 의외로 그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그런 걸 딱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코스닥 쪽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한두 개 올라가는 종목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쪽 아니시라면은 내수주에서 한번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수주 종목 역시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 하나금융지주는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될 만한 종목인가요? 뭐 은행주도 그렇고 내수주들이 이제 환율하고 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이제 좀 하락을 하다가 뭐 1,200원 부근까지 일단 뭐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수주들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향이 어느 쪽이냐, 기존 IT 자동차냐, 아니면은 정부에서 뭐 내수 활성화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냐, 지금 사실은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올라가느냐보다. 왜냐면 이제 그 1년 이상을 안 움직이던 내수주들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연타까지 2년을 올라온 IT 자동차가 잠깐 꺾이는 것 같지만 다시 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뭐 지금 사서 지금이 잠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냐 이런 것보다 내가 주식을 어느 쪽으로 채워넣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 한 1, 2주 정도 움직임보다는 향후 방향성 그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 그린푸드 대신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 비영업자사 부문의 자산 가치는 한 8,6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시가총액이 한 80%가 넘는 상황이고 또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식자재 유통산업의 경우 대기업 계열 점유율이 한 7%에 못 미치고 있어서 향후 산업 가점화 과정이 이루어질 경우는 동사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9월 10일에 그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사가 지분율 20.4%를 그 보유 중입니다. 현대홈쇼핑의 공모 희망가 상단을 적용하면 그 가치만 한 2천억 원을 그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가치 및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증권사들에서는 대략 어제 종가가 11,150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14,000원 정도 적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기존은 7월 고점은 많이 넘어섰네요. 그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좀 큰 폭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면서 8,150원 어제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내수주나 이런 쪽 기존의 뭐 유통이나 내수주, 철강 이런 쪽에서 기존의 IT주처럼 어떤 스타 종목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고점을 돌파한 종목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한 10,000원에서 최근에 한 10% 정도 올라오면서 근데 이 올라올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좀 불안할 때입니다. 네, 맞아요. 이럴 때 예. 그거를 치고 이제 외국인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온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뭐 한 10% 정도 상승했을 때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위로 그냥 방향을 열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꺾이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뭐 이 종목은 이미 전고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네. 우선 뭐 매수가라 그러면은 오늘 어제 좀 미국이 상승을 해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네. 그래도 전고점 뚫는 거 바로 쫓아가 잡으시기보다는 장중에 한 1,900원 정도 이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기존에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높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예. 기존에 보면은 2007년에 많이 올랐다가 12,700원, 800원 갔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가격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1차로. 그래서 목표가 12,500원 보고 손절가는 네. 그 이제 한 300원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밑으로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좀 파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점,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치고 막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스타트 지점까지 다시 무너진다면은 손절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지 못한 최근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현대 그린푸드 내수주 중에서 스타가 될 만한 종목인 것 같다 꼽아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 뉴스를 갖고 그 뉴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에서 박종혁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얘기하셨었던 IT 자동차가 부진한 데 따른 새 주도주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 얘기를 하셨는데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IT 자동차에서 이제 뭐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기계 쪽으로 이제 패턴이 넘어가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SK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만기일날 사실 제시했던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후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도 SK에너지, 현대중공업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크게 가격이 이탈하지 않고 네.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SK에너지 14만 원 뚫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네요. 오늘 새롭게 다뤄볼 뉴스는 어떤 건지요? 예, 이번 주 나온 뉴스 중에서 삼성전자 1조 원 상생 펀드 협력사 50곳을 글로벌 톱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내용은 삼성전자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 경영 7대 방안을 1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내용은 상생 펀드 조성, 시급제 도입, 2, 3차 협력사 경쟁력 제고, 베스트 컴퍼니 제도 도입, 협력사 문호 확대, 협력사 미래 경쟁력 강화, 협력사 구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조 원의 상생 펀드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협력사의 설비 투자의 기술 개발, 그리고 운영 자금 등 경영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지원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생 방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그 시급제의 도입입니다. 네. 이 시급제는 삼성전자가 협력사를 대신해서 원자재를 구입한 뒤 별도의 이윤을 붙이지 않고 협력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일단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LCD 텔레비전 등 대형 가전에 사용되는 철판과 구리 그리고 레진 등 3대 품목에 시급제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대상 품목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삼성전자의 그 상생펀드 조성에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안테나를 세우기 마련인데요. 예. 그래서 한번 몇 종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몇 종목 말씀해 드리기 이전에 사실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은 예. 그 최근에 그 제한된 수급 내에서 그 투자 자금이 일부 대형 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코스닥이나 중소형 개별주들은
지금 움직일 만한 환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부터 수혜를 입는다고 해서 꼭 주가가 상승한다고 다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일러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지금 협력사 쪽, 그러니까 중소형주 얘기를 하실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환경은 되지 못하지만은 환경이 곧 조성이 되거나 이 환경 속에서도 올라갈 만한 주식 한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 SFA입니다. SFA는 월요일 날 100% 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배정 기준일은 9월 1일이고요. 사실 이 SFA는 그 삼성전자의 그 지분 투자 업체이고 2,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00% 이상 증가를 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네. 그 2, 4분기 수주도 예상치를 넘어서서 한 1,000억 정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따라서 3분기 매출과 실적도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한 2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LCD뿐만 아니라 OLED 그리고 태양광 발전 장비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벌써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서 7%나 급등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강하게 6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그 100% 무상증자 발표하는 네. 그 당일날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6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 가격이나 전고점까지 아직 괴리율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따라서 매수가는 63,000원, 뭐 어저께 단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지만 네.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60일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목표권은 뭐 전고점이 7만 원에서 73,500원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그 지난번 저점이 깨지는 59,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손절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SFA 손절가 59,500원 얘기하셨고요. 한 종목 정도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 그 시급제의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종목 그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TV 금융 업체이고요. 예. TV 금융이나 리드 프레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급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공장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내년도 매출 증가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신규 사업인 그 도광판도 3분기 실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SFA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반등을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SFA는 이미 반등을 이렇게 61선을 강하게 뜨는 모습이고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바닥에서 막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4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바닥권에서 그 꼬리를 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지금 현재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역시 어제 가격보다는 약간 하락한 21,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목표가는 23,400원, 떨어지기 급락하기 전 가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인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일종 협력사 위한 상생 펀드 조성한다라는 것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FA와 에이텍 솔루션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고요. 두 번째 볼 뉴스는 어떤 건지요? 예, 두 번째는 어저께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초고압 전력망에 47조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중국의 국가전력망 공사 발표에 따르면 2015년까지 3종 3행 1환 전력망의 건설을 통해 11개의 그 초고압 직류 전력 수송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그 2,7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 남서부에 충분한 수력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 또 서북부에 풍력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부와 동부로 공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초고압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내 전력 설비 업체가 한 100여 개 정도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 실제로 요번에 필요한 초고압 전력망 관련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및 외국 전력 공급 업체, 설비 업체에게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초고압 전력망에 투자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받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네. 어저께 나온 뉴스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어저께 사실 누리텔레콤이나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도 고가보다는 상당히 꼬리를 달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투자하는 데는 좀 더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최근 또 중국과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본다면은 예. 우리나라가 꼭 수주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어저께 오른 종목들 중에서 네. 그 관심을 좀 보고 지속적으로. 좀
될 만한 것은 LS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최근 또 지주회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LS는 이제 초고압 전력망 테마뿐만 아니라 그 지주회사 테마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LG와 함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로서 그 계열회사의 가치를 반영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LS 산전과 전선 그리고 LS 니꼬동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으며 네. 이 계열회사가 지금 한창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LS의 상승이 아마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LS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어저께 그 초고압 전력망 예. 테마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가 역시 꼬리를 달면서 빠졌는데요. 네. 따라서 매수가도 어저께 종가보다는 약간 낮은 네. 한 10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11만 8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왜 10만 원인가요? 손절은 그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 부근이고요. 사실 여기 물량대가 좀 있기 때문에 물량대를 뚫고 내려간다면은 다시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10만 원 손절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초고압 전력망 47조 투자, 중국 기업 갖고는 모자랄 텐데 아마 그 수주를 우리나라 쪽에서 조금이라도 가져간다면은 이라는 가능성도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윗꼬리가 달려있는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어제 여타 종목들 많이 있지만 LS, 그러니까 지주회사 테마까지 함께 얽혀있는 이 종목은 조금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가격적 면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맥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8일 수요일 우리장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만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도 함께 반등의 줌으로 인해서 이제 나홀로 반등에 따른 우려감을 조금 완화된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오늘 우리장이 문제는 추가로 더 갈 수 있느냐, 간다면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좀 사줄까요? 지금 시초가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뛰면서 일단 1760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코스닥도 480에서는 출발해주는 모습. 일제히 다 오르는군요. 한 13위 정도까지 한국전력 빼고는 거의 빨간불을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전력 3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어제 기아까지 모두 자동차 관련주 움직임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과 LG전자 그리고 지주회사 LG 어제 LG그룹주가 외국인들의 러브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두각을 보였었는데 오늘 LG화학은 역시 아침부터 LG전자와 더불어서 1.5% 가까이 오르는 모습 출발 아주 괜찮습니다. 신한지주도 역시 오늘 아침에는 플러스를 내면서 반등 주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아직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28만 5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5만 원 일단 회복부터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이폰 4가 예약 판매를 오늘 오전 6시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지금 사이트에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어 접속도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KT가 오히려 이런 날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부합권이었지만 오늘 역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반등하고 있고요. SK에너지 역시 LG화학과 더불어서 비슷한 폭에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쪽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1.5% 뛰면서 13만 2천 원까지 13만 원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0.7% 나쁘지 않고 삼성전기는 오히려 조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가 0.7%, 물산, 현대제철 모두 매수세 받고 있고요. KTNG까지 기업은행이 오늘 1% 이상 오릅니다. 1760 위에서 출발했고요. 현재 상승폭을 점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주 짧게 몇몇 종목만 볼 텐데요. 포스코 ICT가 어제 CJ 오쇼핑과 더불어서 4 내지 5% 급등했었는데 포스코 ICT는 약간 물량이 나올 듯 말 듯한 자리가 보여집니다. 어제 5% 이상이나 급락했었던 태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양이고요. 어제 대대열 관련해서 정부가 큰 폭으로 지원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12% 급등했던 차발렌디오스텍에는 역시 물량이 약간 나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현재 그래도 코스닥도 480에 출발해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봐야 되겠죠? 전문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석 차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에서 다우까지 반등을 시켜주면서 오늘 아침 외국인도 조금씩 사는데요. 예, 미국 증시가 6거일 만에 한 1%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 WD 우려에 대한 그 완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그 우려는 어느 정도 그 불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7월 산업 생산과 7월 가동률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동행 지표인 산업 생산과 가동률의 개선을 통해서 미국의 WD 우려가 완화된 점이 미국의 주된 그 반등의 이유가 되겠고요. 즉 생산이 늘고 가동률이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미국 증시가 완전히 회복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이른데요. 이유는 가동률이 지금 현재 개선됐지만 74.8%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의 가동률이 되기 위한 78% 정도와는 다소는 거리가 있고요. 따라서 고용이 의미 있게 증가하려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거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는 좀 감춰져 있긴 하지만 주택 지표 결과가 여전히 좋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순환 측면에서 제조업 생산과 가동률이 재고 축적에 따라서 개선되곤 있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주택 시장이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의 그 회복 기조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편입니다. 특히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미국 쪽에서 소비가 늘었다기보다는 브라질이나 중국 등 신흥 시장의 매출에 기대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EPS가 5%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 축소를 통해서 EPS 상승이기 때문에 어제 월마트의 상승폭이 적었던 것과 함께 미국 자체 요인이 약하다는 점이고요. 그 밖에 미국이 어제 M&A 소식이라든가 일본이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 이런 등이 가미됐다고 보면은 완전한 경기 회복을 반영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상승폭은 좀 상당히 기대치보다 미약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장이 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또 감춰진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일단 WD 우려를 일단 한번 씻어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조금은 감춰졌던 그런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의 반등폭은 조금 약하고 아직까지 뉴욕 증시도 기술적 반등 측면 정도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1760까지 오늘 뭐 20일 이동평균선은 일단은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류영석 차장님께서는 우리 증시 혹은 지수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시는지요? 뭐 기존에도 지금 기존에 1750 넘어서 1800선까지 가까이 갔던 것 역시도 새로운 랠리보다는 기존 박스권의 연장 흐름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은 역시 경기 모멘텀 측면의 약화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따라서 이번에 반등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평선이 위치하고 첫 번째 갭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1770선 정도 때리는 네. 이번 지금 반등폭에 제한을 하고 있는 1768포인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즉 대략 한 1768에서 1770 정도가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대한 최근의 반등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기존 박스권에 다시 갇혀있는 모습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라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미국 증시가 더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배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소 좀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의 경기 회복 동력은 아직은 약해 보이고요. 신흥 시장에 의존하는 바가 큰 만큼 아무래도 10시 반에 시작하는 중국 증시의 변화에 따라서 좀 지수가 또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중립적인 자세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분위기는 어떤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박스권이라면 아직까지는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좋을지 간단하게 전략도 덧붙여 주십시오. 예, 대표주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모멘텀을 에서 좀 벗어나거나 좀 타지 않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따라서 최근에 조정폭도 그랬지만 LG화학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그리고 3분기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좀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기대치가 낮은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대치가 높은 쪽은 게임 업종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네오게임즈가 최근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로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수단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은 CJ 오쇼핑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LG화학 대형주 중에서는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CJ 오쇼핑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류용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출발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선물로 가서 오늘 전소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래간만에 1180원이 깨졌었는데 글로벌 달러 보니까 약세를 띄었더라고요. 오늘 더 아래쪽으로 가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1원 70전 하락한 1174원 50전에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이제 72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환율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어제는 이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이제 전일보다 11원이나 하락한 1176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일단 유로화 반등과 이제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환율 하락 분위기였는데 비교적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당국이 개입에 나섰고요. 따라서 이제 1170원 중반에서 레벨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최근에 오름폭이 상당 부분 좀 반납이 되는 모습입니다. 1,200원, 뭐 더 정확하게는 이제 1,190원 정도 위쪽에 트라이가 한번 나왔었는데 결국은 붕괴가 되고 지금 다시금 급하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50원 쪽 아래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위쪽으로 갔다 다시 꺾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10원 이상씩 변동폭도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 분위기 반영해서 오늘 서울 환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제 1,200원 트라이를 시도를 했었으나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환율이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가 1,200원 트라이 이제 롱 쪽으로 갔다가 리스크 선호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꺾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숏 분위기로 다시 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유로화가 반등하는 영향이 좀 컸다고 봅니다. 유로화가 1.27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일단 이제 20일 이평인 1.30까지 반등이 이제 가능해 보이면서 아시아 이머징 통화나 아니면 이제 달러화나 엔화를 제외한 이제 여타 통화들의 강세를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다시금 이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NDF 시세에서 봤듯이 1,170원 아래로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250일 이평인 1,171원이나 아니면 이것들이 무너지더라도 120일 이평인 1,168원 선에서 제 지지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유로화 모습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채권시장은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강세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이틀 연속 조정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한은 총재 매파적 발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도 역시 조금은 채권시장의 부담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채권시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간밤에 또 미 국채 금리 기술적 반등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채권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을런지 전망까지 덧붙여 주십시오. 예, 일단 어제는 이제 미국채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김중수 총재의 이런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쉽사리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증권사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 반전돼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이제 국채 선물은 OT 하락한 111.35에 마감을 했고, 국고 3년물은 EBP 상승한 3.76%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틱 추가 하락한 111.32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채 금리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17개월 내 뭐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시황에서는 경기도나 가능성 예, 이제 편승한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제 선호가 다시 이제 간다라고 계속 시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이제 지난 10일날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장기국채를 이제 재차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하락세가 좀 커졌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단기물보다는 이제 장기물의 금리 하락폭이 컸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비해서 어제까지 거의 30bp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나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그 연준의 장기국채 매입에 의한 금리 하락의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셔야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김중수 총재가 발언했듯이 여전히 이제 금리 상승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단 요 금리 현재 기준금리 대비 현재 금리가 좀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급등이 아니라 조정을 받지만 아주 느린 상승 예상이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장중의 증시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의 국채 선물 동향에 따라서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3.70%를 찍고 반등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실패하면서 반등하기 때문에 일단 3.80% 저항이 작용할지 여부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의 우리 채권시장 일단 뭐 채권금리의 조정 가능성 아주 소폭의 조정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변수까지 챙겨주셨네요.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도가 딱 시초가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763포인트, 외국인들이 아주 소폭이나마 사주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시장 주체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어느 세력 하나 강하게 사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침이긴 한데 말이죠. 코스닥은 오늘 한 480포인트 정도 간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오늘 또 추가적인 반등이 스르륵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의 전략, 이트레이드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직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를 좀 많이 개선시킬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인 지지선에서 올라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격을 좀 진육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의미 있게 오르려면요, 아무래도 시장 전체를 좀 견인할 만한 지도주도 좀 있어야 되고, 네. 또 주체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허약한 시장의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단이 이제 반등을 일단 한 상태이기 때문에 1700선이 주는 하단으로서의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지만 네. 상단을 1800을 못 넘고 이제 밀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라고 보면 뭐 특별하게 나온 내용들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5거래일 연속 팔자에 이은 오늘의 어떤 아주 소폭 사자도 물론 아직까지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살 때 의미를 이제 갖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시각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매크로 쪽에 대해 주는 긍정적인 기대치를 강화시키는 내용들과 함께 시장에 들어올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의미를 띠면서 실제 시장을 좀 견인하기도, 주가의 상승을 크게 견인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역시 뭐 오늘 산다고 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주는 강도 역시 크지도 않겠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장 내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사는 부분들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띠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다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오히려 투신권도 어제여서 오늘도 연속해서 사는데 외국인보다도 투신권이 오히려 믿음직스럽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국내 투자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하반기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31%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거든요. 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비중을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라면 일단 뭐 어느 정도 채우긴 채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더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도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국 경제 비중을 높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일 투자 주체는 국내 투자가일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보면은 뭐
연기금이라든지 개인들 자금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들 자금들은 아무래도 자금의 속성상 시장을 끌고 나가는 힘들이 강한 자금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관건은 이제 뭐 투신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펀드 환매가 조금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네. 누를 만한 여건들은 아직은 아니죠. 뭐 세관 경기 자체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적극성을 띠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펀드 환매 규모가 좀 줄어드는 형태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국내 수급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높이는 요인은 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펀드 환매 때문에 뭐 짓눌려 이런 뉴스는 조금 덜 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특별히 2차 전지가 두각을 보여서 그런지 이 화학 섹터의 수급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양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 사주고 있는데 화학 쪽에 있는 2차 전지라든가 혹은 태양광 역시 이런 것들만 좀 유망합니까? 일부 중국주하고요. 그게 이제 뭐 참 어려우신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도주가 없다고 하니까요, 일단. 네. 네. 길게 봐야 될지 짧게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태양광이나 2차전지 아니면 뭐 큰 범위에서 보면 독색성장이라는 것들이 예. 시장 내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되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좀 얘기했고 예. 글로벌 각국 자체도 그쪽에서 뭔가의 기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도 그쪽을 통해서 해보려는 노력들도 많고요. 예. 근데 지금 작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현재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도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시장이 갖고 있는 지수의 상승 속도 자체가 약한 상태라면 얘네들 네. 종목들도 크게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길게 순환매라는 봤을 때. 차원에서 예. 아니면 시장 내에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차원에서 일시적인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반이 돌아서는 모양이 아니라면은 네.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폭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은행 쪽, 금융 섹터 쪽을 조금 사주는 것 같은데,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뭐 은행 보험 같이 얽혀서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만은 경기 둔화 헤드라인이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일까요? 이쪽 금융 섹터가 완전히 좀 죽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쯤 정말 제대로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것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이제 IT나 자동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금방 물어보신 금융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논리를 반영하는 것들이 최근에 나타난다기보단 가격에 의해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밀렸거나 오래 쉬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임들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들이 네. 나타나거든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은행주의 모습도 강하긴 한데 이런 모습들도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지금은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도 뭐 IT, 자동차 같은 종목들도 다들 좀 경기가 좋아져야 뭐 이런 펀더멘털이 정말 글로벌리 좋아진다는 얘기가 좀 나와야 제대로 갈 텐데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뭐 화학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종목들도 짧은 순환매 속에서 간간히 지금 매수세가 그냥 들어오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세워봤고요.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지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60, 한 63포인트, 4포인트 정도까지는 됐었던 것 같은데 출발도 그렇게 했고요. 약간은 상승폭이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제 종가 대비 5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으면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770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봐야 맞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80에 출발했고 유지가 좀 됐었으면 했었는데 그냥 심리적으로라도 말이죠. 489로 일단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480은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본장도 역시나 반등을 한 1% 이상 주면서 괜찮게 출발해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뉴욕발 훈풍이 우리나라 그리고 옆나라 일본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760을 일단은 돌파시켜 놓은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이라는 의견이 많네요. 보다 자세한 풍성한 종목 얘기는요. 잠시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